김혁준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27년 6월 모의고사 총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평균 문제 한 달이 넘었죠. 근데 왜 제가 지금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표본이 성적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적표까지 가지고 과연 이 6월 모평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주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찍게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커트라인을 보면은 절대 부평 자체가 극악의 난이도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작년 수능의 커트라인과 올해 6평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1컷 42, 이번 6평 1컷 45입니다. 그러면 이걸 1컷이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그러면 생명과학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3점 차이면 그냥 어려운 한 문제 때문에 커트라인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래 커트라인 봐볼게요. 이 컷도 2점, 3컷 심지어 4점까지 차이가 나요. 1점짜리 두 문제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6평 같은 경우, 아니 수능 같은 경우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거 실제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다른 강사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작년 수능은 진짜 어려웠다. 이게 왜 어려운가, 작년 수능이 왜 어려운가 봐보면 일단은 쉬운 까다로운 비킬러, 특히 혈액형이나 그 외 다른 비킬러에서 절대로 이렇게 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고 손도 못 대는 킬러, 특히 이거 감수분열 문제거든요. 발문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가계도 돌연변이 해가지고 감수분열 포함해서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수능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5문제를 틀리면 14점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총점이 얼마입니까? 50점이어가지고 아마 평소 1등급을 맞던 학생들은 36점까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커트라인 다시 가보죠. 42점이잖아요. 아마 이제 남은 5문제가 이렇게 남았을 텐데 여기서 아마 학생들은 한 문제에서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아마 한 문제 정도를 더 풀었을 겁니다. 시간을 다 쏟아봐가지고. 자, 그럼 몇 문제 나와요? 하나 빼서 4문제 나왔죠. 4문제 나와서 찍습니다. 거기서 이제 잘 맞춘 학생들 때문에 표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6평을 봐보면 커트가 왜 이렇게 되냐? 일단은 6월 모평과 수능의 표본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봐봐요. 일단 수능 같은 경우는 모든 N수생들이 다 봐요. 이게 뭔 말이냐면 6평 같은 경우는 보통 반수생들은 보긴 보는데 막 엄청 많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플러스 분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수능만 보는 엄청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6평의 표본이랑 수능의 표본이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커트라인이 45점이란 말은 극악의 난이도가 절대 아니다. 6평에 대해 한마디 해보면 일단은 비킬러가 어려운 비킬러가 없어요. 작년 수능처럼 막 이렇게 혈액형도 안 나오고 심지어 이번에 방형부조차 안 나왔죠. 그래가지고 방형부도 없고 혈액형도 없고 그리고 방어작용이나 항상성 단원에서 막 꼬아서 내거나 함정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순수하게 지금까지 개념 기출에 나왔던 그 논리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손도 못 대는 킬러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근데 왜 1컷이 50이 아닌가에 대해 말해보면은 킬러에서 손댈 수 없는 킬러는 나오지 않았지만 킬러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묵직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6평 분수축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던 분수축이 아니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분수축이 주관이 일정한 거 잡고 그대로 변수 계산해가지고 특정 비례상수로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비례상수 잡아서 푸는 분수축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웬만한 현역분들이면 익숙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분수축에서 분수축 풀어야 되는데 왜 안 풀리지? 하다가 시간 많이 쏟아갖고
못 풀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커트 자체가 50이 아닌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킬러 부분에서 막 엄청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킬러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막전이 자체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통적으로 학생들이 푸는 순서가 근수치 풀 막전이를 막 찔러봐요. 가정해가지고 여기를 자극이를 하자, 여기를 자극이를 하자.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막전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요. 가장 어려운데 가장 먼저 풀고 있어. 그러면 결과는 하나예요. 15분 쓰고 풀거나 15분 쓰고 못 풀거나 그럼 뒤에 문제도 못 풀고 내 점수 같이 날라가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커트라인의 주된 문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응시자 수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작년 수능이 10만 명 봤습니다. 근데 올해 부평 5만 명 봤습니다. 거의 반철이 날라갔죠. 이게 당연한 결과를 보면 아마 사탄론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허용돼서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수치를 봤을 때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아마 수능도 이 정도 난이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어요. 평가원 스스로도 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아마 그리고 평가원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이 아마 사탄론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막 어렵게 내지는 못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응시자 수가 절반이 줄어버려가지고 아마 작년 수능급 난이도 나오지 않고 올해 6평 같은 난이도구나 6평을 아주 살짝 넘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수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6평 시험지를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를 보기 위해서 6평 문제를 뜯어봐야 합니다. 6평을 뜯어봤더니 나온 결론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시험지였습니다. 근데 여기 물음표가 적혀놨죠. 이거에 대해 말을 해보면 일단 먼저 6평에서는 특히 B킬러가 쉬웠기 때문에 B킬러는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진짜 기출 한 번 더 푸시고 특수 한 번 더 푸세요. 진짜 빠르게 일주일에 끝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킬러에 대해 얘기를 볼 때 먼저 EBS와 기출 요소의 반복이 매우 짙었습니다. 얼마나 짙었냐면 막존이랑 돌변을 틀리면 1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얘네 두 문제 빼고 다 연계요소 혹은 기출요소의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불리합니다. 그나마 유리한 점을 찾아보자면 실전 경험이 많은 N수들이겠죠. 근데 이번은 순수하게 EBS랑 기출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설만 갖다 푼 N수가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출과 EBS를 한번 돌린 현역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아니, 물론 N수도 기출과 EBS를 많이 돌렸으면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사교육을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보자면 오히려 현역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부분에서 연계가 됐고 어느 부분에서 기출이 반복됐는지 지금부터 뜯어봅시다. 그럼 이어서 근수축을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근수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먼저 풀었을 문항이에요. 근데 대부분들이 못 풀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근수축이 예전 근수처럼 마냥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구간의 사이즈도 우리가 알던 사이즈가 아니고 게다가 이게 답이 막 0.1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고 답이 막 4알파 이렇게 나오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풀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먼저 풀어봅시다. 어떻게 근수축에서 구간이 변화하면 제가 변화를 먼저 측정하나 했어요. 측정해 봅시다. 기업 같은 경우 액틴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너요. 니은 같은 경우 평소 기억이랑 똑같죠. 따라서 x 디귿은 원래 디귿이니까 EX만큼 변하네요. 옆에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기 전에 지금 기억이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기준으로 한번 비례상수를 잡고 풀어볼게요. 2와 5가 있으니까 기억을 10알파라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들이 바로 써지죠. 옆에 적어주면 너는 5알파, 너는 12알파. 자, 그럼 위에 변화율을 써줄게요. 기억 같은 거 변화율 0, 너 x, 너 EX. 여기서 갈 때 얼마만큼 변화했어? EX가 7알파. 로 변화했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걸 써줘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x에서 니은을 뺀 변화율은 EX에서 x를 뺀 거잖아요. x 따라서 x라는 변화율이 d다. 그래서 EX가 2d다. 그래서 7알파가 2d다. 이렇게 결론이 하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 근수적 방정식을 하나 써봅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x가 이렇게 나와 있고 x 빼기 니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를 한번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액틴이랑 디귿이랑 또다시 액틴을 더하면 전체 길이 x가 나오잖아요. 봐봅시다. 너 알고 있잖아. 2배의 디귿 더해주면 x는 25알파. 2배에 너 더해주면 T2일 때는 32알파. 이거 알고 있죠? 자, 근데 자, 봐봐. 7알파가 2D라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니은을 한번 빼봅시다. 25알파 빼기 니은이 6D다. 자, 그럼 니은 길이 알 수 있죠. 니은 길이 여기다 넣어서 대입해주면 니은은 25알파 빼기 여기다 3 곱해주면 4알파. 따라서 너가 4알파. 우리 x가 d만큼 변화해요. 너는 그러면 3.5알파. 너가 x만큼 변화하니까 너는 7.5알파일 것이다. 자, 그러면 다 구해졌네요. 문제 풀어 갑시다. 그래서 선지 풀어봅시다.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깁니까? 지금 x를 그냥 구해봅시다. x 어떻게 구해요? 기억 구배한 거에 디귿 더해주면 되죠. 그럼 너는 25알파. 아까 구했는데 괜히 잊었네요. 더해주면 32알파. 자,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짧죠? 틀렸고. 자, t1일 때 니은의 길이 4알파. t2일 때 h대의 길이, 즉 디귿의 길이죠. 따라서 12알파. 너 몇이야? 약분하면 3이잖아. 맞죠?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3d인 지점은 디귿에 해당합니까? 자, 3d를 알파로 바꿔봅시다. 자, d가 3.5알파니까 3d는 10.5알파겠죠. 따라서 우리 t2일 때 기억의 길이가 10알파에 해당하니까 여기쯤 되겠죠. 10알파가 딱 이 정도 길이니까 10.5알파는 여기. 따라서 여기가 디귿이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다. 정답 5번. 실제로 다음 문제는 올해 수능 특강입니다. 자, 근데 방금 풀었던 군수축과 매우 유사해요.
어떻게 유사하냐면 자 봐봐요. 구간이 다 변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아까하고 똑같이 변하지 않는 길이를 비례상수로 자꾸 풀었죠. 이번에도 변하지 않는 기억을 비례상수로 자꾸 풀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변화율이 바뀌었으니까 변화율 먼저 정해 줍시다. 자 기억은 A 대 2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율 0. 니은 같은 경우 우리가 평소 알던 기억이죠. 따라서 변화율 x, 디귿은 2x. 자 너의 둘이 2, 4라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기억을 내가 4알파로 자꾸 풀어볼게요. 먼저 써주면 D, D, 4알파 4알파. 자 그럼 니은은 자동으로 알파 2알파. 즉 x의 변화율이 알파다. 자 근데 어차피 디귿 마이너스 니은이 0이라네요. 그럼 너는 뭐야? 알파. 자 그리고 디귿이 2x니까 너가 2x만큼 변하는데 근데 우리 x는 알파만큼 변화하잖아. 따라서 너가 2알파 증가해야 되니까 너는 결국 3알파일 것이다. 그리고 디귿 마이너스 니은 같은 경우는 두 개 빼주는 거니까 알파가 D다. 뭐야? 그럼 다 풀렸잖아. 풀어봅시다. 디귿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의 2배입니까? 3배죠. T1일 때 X의 길이에서 T1일 때 X의 길이를 뺀 값은 D와 같냐? 물어보고 있는데 X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X는 기억에서 니은 2개 더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너는 6알파. 따라서 너는 8알파. 아니면 다르게 봐도 어차피 X의 변화율이 2X니까 2알파만큼 증가했다. 자, 그러면 빼주면 2알파. 즉 2D와 같죠? 따라서 D와 같은 게 아닙니다. 자, 풀어봅시다. T2일 때 Z1으로부터 Z2의 방향으로 거리가 D인 지점은 니은에 해당하냐? 지금 봐볼게요. D인 지점이니까 여기지 않을까요? 니은이 2알파니까 이 길이가 2알파니까 알파는 아마 여기에 해당하겠죠. 알파가 D니까. 자, 따라서 맞습니다. 정답 2번. 6평 12번을 풀기 전에 자 다음으로 6평 12번을 풀기 전 제가 기출 요소도 강하게 연계된 게 있다 했죠.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그 잘 나와 있을 거고 제가 그 감수 분열 문항 같은 경우는 표가 크기 때문에 그냥 표만 따로 띄워놨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5년 9평 문제죠. 이 문제에서 6평 문제랑 유사한 점이 뭐냐면 서로 다른 지형기 세포입니다. 우리 서로 다른 지형기 세포는 작수도 그렇고 제작수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매우 많이 출제된 문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25년 9평 이 문제가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 문제 그럼 이 문제에서 풀이되는 트릭이 뭐냐면 서로 다른 지형기 세포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사람에서는 지형기 세포가 여러 가지 나오죠. 간단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지형기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또다시 분열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너를 지형기 세포 1이라고 둘 수 있고 2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이 RJ, 스몰 a, RB, 스몰 b라 해봅시다. 자, 그랬는데 우리 중기의 세포들만 봐볼게요. 너가 분열이 돼가지고 유전자형이
라지 B,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래요. 너도 같은 사람이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가지겠죠. 자, 그랬을 때 너는 분열이 라지 A, 스몰 B와 같고 스몰 A, 라지 B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표를 주고 여기에 서로 다른 세포 1, 2, 3이라 해봅시다. 이랬을 때 아니다. 그냥 기니들이라고 기니들이는 순서 없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다. 라를 쓰고 이렇게 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 2, 3은 얘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개가 지용기 세포 1로부터 형성되었고 하나가 지용기 세포 2로부터 형성이 되었다. 자, 그럼 매칭 어떻게 하느냐? 자, 봐볼게요. 자, 일단은 대립유전자를 누가 가져 어쨌든. 근데 너가 안 가진대. 쟤는 그럼 무조건 N세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있는데 안 가져. EN세포가 될 수 없잖아. 따라서 너는 N 있는데 안 가져. 너도 N세포. 자, 그러면 또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어느 EN세포 같은 경우는 N세포가 가지는 DNA 이거 양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EN세포라면 기억도 가져야 되고 니은도 가져야 되고 디귿도 가져야 되고 리을도 가져야 되겠지. 자, 즉 뭔 소리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모두 가져야 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열이 되든 간에 이 세포와 이 세포를 더해봐요. 뭔 소리냐면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유전자에게 뭐가 나와?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즉 EN 세포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한 지용기 세포부터 형성된 두 개의 N 세포들의 합은 무조건 EN 세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여기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더해가지고 EN 세포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너랑 너랑 더해봐. 너 해가지고 니은이 없잖아. 자, 그럼 안 되지. 너는 두 개 더해봐. 디귿이 안 나와서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네 두 개를 더해보면은 디귿 다 나오지 않아요. 자, 뭔 소리야? 얘네 두 개를 더하면 EN 세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한 지용기 세포 1로부터 나왔고 너는 강제로 지용기 세포 2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어서 25년 9평을 풀어봅시다. 문제 읽어보면은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네, 어쨌든 서로 다른 염색체의 성염색체로 존재한다네요. 이게 제일 힌트일 것 같고 그 다음은 여기서 세포 가나 나중 두 개는 주원기 세포 원으로부터 형성됐고 한 개는 주원기 세포 프로부터 형성이 됐답니다. 그리고 기억부터 리을은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D라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당연히 한 사람의 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없어. EN의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N세포. 이따가 없어. 강제로 N세포. 그 다음에 이따가 없어. 너도 무조건 N세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지용기 세포 원으로부터 두 개가 형성됐으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무조건 EN 세포가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를 합쳤을 때 EN 세포가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EN세포 같은 경우 기역과 디귿과 리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럼 합쳐서 기, 디, 리가 싹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너는 무조건 필요하고 너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너네 두 개가 주요기 세포 1으로부터 형성됐을 거고 너가 2로부터 형성이 됐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푸나 봐봅시다. 먼저 이미 이 표에 대한 정보는 다 썼죠? 그럼 이제 숫자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시용기 세포 1으로부터 형성됐다는데 라시비를 둘 다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뭔 말이야? 자, 너가 M1기 세포잖아. 지금 어차피 중기의 세포라 했으니까 너랑 넌데 너가 라시비를 가지고 있대요. 즉, 뭔 소리입니까? 라시비를 이 N세포짜리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도형이적 합성이겠구나. 그럼 이 개체는 라시비를 동위접합으로 가지는 개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개체는 스몰 b를 가지면 안 되겠죠. 둘 다 안 가지는 게 뭡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너는 x고 너는 스몰 b일 것이다. 자, 그럼 하나가 지워졌네요. 자, 다음 봐봅시다. 라지 A를 가지고 있대요. 유일하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으니까 너는 라지 A. 자, 다음 풀어보면은 너는 N세포입니다. N세포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한 세포의 N세포에서 라지 스몰 A를 가질 수 없으니까 너는 스몰 A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가 스몰 A가 돼야 되고 너가 라지 D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EN세포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상념색치라 했습니다. 그럼 이게 힌트가 되는데 어떻게 힌트가 되냐면 지금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존재하긴 존재해. 그럼 EN세포도 가지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T같이 썼다. 스몰 A가 있다 없다 하면은 어떠한 세포는 스몰 A를 안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스몰 A를 안 가지니까 이게 만약에 상념색치를 안 줬으면은 만약에 A가 X염색치 위에 있어봐. 그러면 NY 세포 같은 경우는 그냥 Y를 가지겠죠. X염색치를 안 가지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애초에 상념색치라고 줬기 때문에 스몰 A를 가지다가 안 가죠. 그럼 한 세포는 무조건 라지 A를 가지겠죠. 이해 갔습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상념색치라 했을 때 있다가 없다에 그럼 무조건 이용적 합성이다. 따라서 라지 A. 그리고 라지 D가 있다가 없다에 그럼 무조건 이용적 합성. 라지 D, 스몰 D. 선칙 풀어보면 니은은 스몰 B냐? 맞죠? 1로부터 다 형성되었냐? 아니요. 2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사람 P, EN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냐? 라지 B라 틀렸습니다. 자, 이게 25년 9평이고요. 27년 6평은 얼마나 유사한지 봐봅시다. 27년 6평을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조건을 표시해보면은 서로 다른 상념색치 색상이라고 하고요. 두 개는 주요기 세포 1로부터 형성이 되고 하나는 주요기 세포 2로부터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기억부터 리을을 정리해보면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일 것이다. 자, 문제의 발문이랑 조건 자체가 25년 9평이랑 매우 유사하죠. 실제로 문제는 똑같이 풀립니다. 자, 표를 먼저 봐볼게요. 아까 똑같이 해봅시다. 문제가 유전자가 있다 없다 이인이 될 수 없어. 왜? N. 자, 그러면 이제 EN세포 같은 경우는 N세포가 가진 유전자를 모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억도 가질 것이고 디귿도 가질 것이고 리을도 가질 것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D, D가 싹 다 나와야 되는 세포는 일단 너가 필요하겠죠. 너네 두 개도 필요하겠죠. 따라서 너네 두 개가 합쳐서 2이 될 수 있으니까 1으로부터 나왔고 너가 2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리고 합쳤을 때 기억, 디귿, 리을 EN 세포에서 이거 세 개만 나온다는 거는 하나가 동용접합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뜬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 이게 싹 다 가지고 있었어 봐.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하나가 없잖아. 그럼 하나가 아예 없는 거야 EN 세포가. 하나가 아예 없으니까 예를 들어 스몰 a를 해봅시다. 스몰 a가 아예 없대. 그러면 라지 a, 라지 a로 동용접합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하나가 없다는 거는 하나가 동용접합이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너가 SF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4는 절대 4 더하기 0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4라는 숫자는 M1기에서만 나오긴 숫자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는 2 더하기 2 스몰 b가 있어요. 그럼 2 더하기 0 더하기 0 너도 마찬가지로 N세포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 자, 스몰 b가 있어요. 스몰 b 있고요. 라지 d가 있어요. 그럼 스몰 d는 없겠지. 왜냐면 N세포니까. 자, 그랬을 때 한번 봐볼게요.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스몰 d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자, 스몰 d를 둘 다 가지고 있고 둘 다 라지 d를 가지고 있다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라지 d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스몰 b밖에 없죠. 둘 다 가질 수 있는 게 이거니까 너가 스몰 b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또 봐봅시다. 아까 이게 한 지원기에서 나왔잖아요. 한 지원기에서 나왔는데 있다가 없다 해. 자, 그럼 무조건 무슨 접합?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일단 ESF 유전자를 적어주면 라지 B, 스몰 b. 자, 그랬을 때 봐봅시다. 너네가 한 지역이 세포에서 나왔으니까 너를 내가 나라고 할게요. 그냥 나가 스몰 b를 가진대. 그럼 가는 뭘 가져야 돼? 라지 b. 왜냐면 이형접합성이니까. 근데 여기서 라지 b가 존재하잖아. 근데 하나만 가지고 있대. 자, 그럼 너가 유일하게 라지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봐봅시다. 아래를 봤을 때 둘 다 라지 d를 가져요. 자,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아까랑 반대 상황이지. 둘 다 라지 d를 가지니까 그러면 스몰 d는 둘 다 안 가져야 된다. 이 말 맞죠? 자, 그럼 둘 다 x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긴 이미 뭐야? 라지 b가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가 스몰 d고 x일 것이다. 그럼 따라서 남은 게 뭐 있어? 너가 스몰 a일 것이다. 자, 그럼 다 끝났네요. 스몰 a가 있다가 없어. 그럼 뭐야? 이형접합. 따라서 너는 라지 a, 스몰 a.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와 나가 이건데 둘 다 스몰 d가 없대요. 뭔 소리야? 둘 다 없어? 그러면 라지 d를 둘 다 가져야 되잖아. 왜냐면 상경색치니까 둘 다 y일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자, 따라서 스몰 d를 둘 다 안 가지니까 라지 d를 동용접합으로 가지고 있겠구나. 자, 선지 풀어봅시다. 기억은 라지 b냐? 맞죠? 1로부터 나가 형성되었냐? 1. 맞아요. 유전자형은 2형, 2형, 2형이냐? 2형, 2형, 0형이죠? 따라 틀렸습니다. 풀어볼 문제는 18번으로 복합 파스칼이라는 문항입니다.
이게 어떤 문항이냐면 간단하게 하나 써줄게요. 우리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다인자가 아닌 유전이 한 염색체에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따로 풀 트릭이 필요해요. 일반 다인자와 다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용성 라지 A, 스몰 a, 엄마 아빠 둘 다 라지 A, 스몰 a라고 그 안에 다인자 유전 뭐 EF, ED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염색체 단위 곱으로 그냥 쪼개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둘 다 독립이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복제립 유전이랑 다인자 유전이랑 한 염색체 안에 엮여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이제 제가 준비한 트릭이 T, S란이에요. 얘를 통해서 이제 표현형과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가짓수를 추론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를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당연히 못 풀 확률이 크죠. 왜냐면 엄청 생소한 문항이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9평, 심지어 18학년도 6평까지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았다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대비를 안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푸는 트릭을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저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복대는 유전이 있고 그 아래 다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인자는 숫자로 바꿔서 표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인자 같은 경우는 이따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지 D, 스몰 D면은 EF 1 빵 이렇게 표시하란 말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푸는 법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가 공동 우성이고 그 외에 나머지 문자가 다인자 유전이다 라는 문항이 주어졌을 때 부모 둘 다 이렇게 생겼죠. 그냥 다인자 유전은 숫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럼 너는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다인자 유전인데 얘네들과 연관이 없이 서로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다인자. 그럼 너를 이제 다인자라 하고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얘도 다인자잖아.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연관돼 있어. 다인자가 아니야. 자, 그래서 너를 내가 연관 다인자라고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인자가 아닌 유전을 내가 그냥 비다인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너 제일 위에 있는 얘들을 비다인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푸냐면 일단 여기서 직접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가짓수를. 자, 그러면 일단 부모에게서 나올 가짓수는 라지 A, 라지가 이렇게 만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라지 A, 스몰 a도 둘 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 a 나오죠. 근데 다만 자, 봐봐.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 a 플러스 대문자 1개.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 a 대문자 1개.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일반 다인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이렇게 만나나 결국 2랑 0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럼 옆에 써주면 2랑 0밖에 안 나와. 너도 2랑 0밖에 안 나와. 2랑 0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나옵니까? 2가지 나오죠.
여기서 몇 가지 나와? 라지 스몰 a 대문자 3개, 대문자 1개. 라지 스몰 a 대문자 3개, 대문자 1개. 생긴 거 4가지지만 지금 겹치잖아.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자 그래서 2가지. 여기서도 라 스몰 a 스몰 a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 즉 2가지. 총 6가지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냐면 일단 먼저 봐봅시다. 다인자를 내가 t라고 할 거예요. 자 t는 뭐냐면 이 다인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가지수를 말합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다인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2랑 빵으로 2가지 나오죠. 여기선 t가 2예요. 간단하게 t가 이렇게 생겼대. 만약에 분모술라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3가지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인자가 그럼 또 만약에 봐봐 2빵 1빵이야.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3 2 1 빵 총 4가지 나오죠. 자 그러고 그럼 어쨌든 표현형 1가지 이상은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t는 이게 다인자가 염색체 1개의 단위라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산모처럼 막 이 t 값이 막 이렇게 생겨먹었어. 자 이러면 이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다인자 형태로 있다면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로 제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t가 2야. 자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린 이거를 개수로 표현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앞에 개수가 있을 것이고 s 앞에 개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걸 총 더한 값이 표현형 가지수일 것이다. 자, 그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t 값도 알아야 되고 s도 알아야 되고 앞에 개수들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이미 t 값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t가 2죠. 자 그러면 t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썼을 때 나오는 이 뭐야 비다인자의 개수들입니다. 표현형 개수들 비다인자의. 자 그럼 봐봐요. 몇 개 나와요? 이게 공동성이니까 라지 1가지, 라지 스몰 a 여기서도 1가지, 스몰 a 스몰 a 1가지. 어차피 얘네들은 겹치니까 1가지로 칠 수 있습니다. 공동우성에서는. 자 그럼 몇 가지 나오니까? 하나, 둘, 셋, 3가지. 그래서 앞에 개수는 3이부터요. 자 그 다음에 s는 또 뭐냐? 이제 여기서 적어줄게요. 여기서 S는 이제 남는 쪼가리가 꽁다리 같은 애들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서는 S가 나올 수는 없는데 S가 어디서 나오면 겹친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적어주면 아지 스몰이 1빵 1이라고 1빵 빵빵이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손에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다 적어볼게요.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요래 라지 대문자 2개 라지 대문자 1개 하고 라지 스몰 a 대문자 1개 라지 스몰 a 대문자 1개. 자 그러고 이제 뭐 여기서는 몇 가지 나오겠어요?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자 우리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숫자들이 겹쳐가지고 나오는 표현의 가지수가 두 가지로 제한됐죠. 자 근데 이렇게 봐봅시다. 그러면 라지 대문자 3개 대문자 2개 요 두 가지 나오죠. 이렇게 보면 라지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 그럼 총 나오는 게 여기서 1 추가해서 나오잖아.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합치면 라지 스몰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총 3가지 나오죠. 너도 3가지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S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서는 추가로 겹치는 게 다 겹쳐가지고 부수적이 뭐가 안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뭐야?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이렇게는 안 겹치잖아. 너는 그냥 싹 다 안 겹치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부수적이 뭐가 필요해. 여기서는 부수적이 뭐가 필요 없어. 자 그게 S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S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겹치는 거 있죠. 겹치는 게 몇 개 있냐. 즉 뭔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S 앞의 개수가 ES입니다. 너는 겹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1S입니다. 자 그래서 얘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겹치는 게 하나니까 1S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적어주면 t의 값이 얼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t의 개수 먼저 구해볼게요. 자 t의 개수 어떻게 구했지? 비다인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가지수 몇 가지 나와? 라지 스몰이 두 가지 나오죠. 2t 더하기 몇 S야? 이렇게 하나 ES 너가 표현형 가지수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t 뭐 나와요? t 2 나오죠. 여기서 다인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을 가지수니까 t가 2야. 그러면 의문점이 들죠? S는 어떻게 구해요? S는 여기서 구할 수 없습니다. S는 뒤에 내가 자손에게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 뒤에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S는 구할 필요가 웬만해서 없습니다. 에? 왜요?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문제에서는 부모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 유평 문제를 봐도 지금 기억에 빠꾸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부모의 유전자형을 숨기고 대신 표현형 가지수를 줬죠. 12가지라고.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정리되는 게 이걸 겁니다. 2t ES 혹은 3t 1S로 답이 나올 거예요. 즉 3t S 혹은 2t ES가 표현형이 막 12가지다 10가지다. 근데 우리 뭐야? t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 자 여기서 t 나왔지? t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죠. 자 그럼 여기서 S에서 ES가 몇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지. 따라서 S가 3 2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야? 너가 S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때문에 S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S까지 구하지 않아도 된다. S 구하는 방법은 뒤에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요. 근데 다만 S의 주의점이 뭐냐면 너는 부가 가치에서 나온다 했어요. 부가 가치에서 나오니까 너는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어떻게 제한이 되냐면 자 여기서 봐봐요. 자 너는 싹 다 겹치기 때문에 부수적인 뭐가 안 나와서 표현형이 두 가지 나왔죠. 그럼 너는 S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너는 지금 다 싹 다 겹쳤으면은 이렇게 겹쳤어야 되는데 지금 안 겹치는 게 몇 가지 있죠? 원래였으면 두 가지 나왔어야 되는데 안 겹치니까 세 가지 나온 거 아니야. 따라서 S가 존재하긴 할 텐데 S의 최대값은 무조건 0부터 T까지입니다. 자 이게 제한 범위가 존재해요. 그럼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잘못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봐봐요. 3t 더하기 s가 10이래. 근데 만약에 t가 2 또는 3이야. 너가 문제를 푸는데. 자 근데 봐봐. t가 2라고 해봐. 자 그러면 6 더하기 s가 10이죠. s 몇이야? 6이지. 자 근데 t 몇이야? t 2였잖아. 제한 범위를 넘어서 t가 2가 안 돼요. 그럼 무조건 t가 3이고 s가 3일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처음 받아들였을 때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아마 계속 문제를 풀면서 반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27년 6평을 한번 풀어볼게요. 를 풀어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표현 가지수를 12가지로 주어줬죠. 자, 그럼 이제 몇 t 더하기 몇 s인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봐봅시다. 얘가 지금 비다인자죠. 비다인자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표현 앞에 t의 개수가 나올 것입니다. 자, 봐볼게요. 이렇게 하면 표현형 2 나오죠. 이렇게 만나면 2 나옵니다. 이렇게 만나면 FF 나오고요. 이렇게 만나도 F 나옵니다. 자 그럼 나오는 표현형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B단지에서 2랑 F로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은 ET가 확정이 됐죠. 그럼 이제 몇 S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너가 11이에요. 자 근데 봐봅시다. 어쨌든 E, F, E, G F, G니까 여기서 겹치는 거 하나 여기서 겹치는 거 하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겹치는 거 하나 총 두 가지의 겹치는 경우의 수가 나타나니까 너는 ES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 T 값은 이 다인자에서 구할 수 있죠. 몇 나옵니까? 표현형 가지수 4가지, 2가지, 1가지, 총 3가지 나오죠. 그래서 t가 3이다. t가 3이야. 자 그럼 s는 몇 나와야 돼? 3일 수밖에 없죠. 아까 말했듯이 s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S가 나온지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서 겹치는 게 없어야 한다. 자 그랬을 때 봐봅시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만나 그러면 F 1이죠. 이렇게 만나 F, G 물음표인데 만약에 너가 다인자가 대문자에서 1이었어. 자 그러면 1이죠. 자 그럼 뭐야? 너는 그게 똑같지 표현은. 그럼 다 겹치잖아.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간에. 자 그러면 S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S가 발생하려면 안 겹쳐야 되는데 그러면 S가 발생하려면 너는 0일 수밖에 없겠다. 자 따라서 이렇게 만났을 때 1이니까 이렇게 0 나와야 되죠. 그래서 너가 0일 것이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A의 가 나와의 표현 중 나만 Q와 같은 확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은 표현이 F이면서 대문자 개수는 절대 3개가 되면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가와 나가 있고 가와 나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둘 다 같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뭡니까? 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나와 같은 이 상황에서 너를 그냥 빼면 되잖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빼냐면 일단은 나가 나갈 확률이 몇입니까? 나가 같을 확률은 이렇게 만나서 2분의 1이죠. 2분의 1에서 나와 가가 모두 같을 확률을 빼면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일단 먼저 2분의 1이 곱해져야 성행이 되겠죠. 왜냐면 일단 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인자를 어떻게 파스칼로 만드냐면 자, 봐봐요. 나왔을 때 1빵이 나왔잖아.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그냥 1빵으로 표시할 겁니다. 다인자의 일부예요. 자, 그럼 2빵, 2빵이 있어요. 너를 파스칼의 생각형으로 파스칼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차이가 하나 있으면 이게 대문자 수니까 자손에게 대문자 한 개를 주거나 혹은 안 주거나 확률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B의 확률로 표현하면 1대 1입니다. 이거를 분모로 표현하면 2분의 1의 분모가 2개 더하면 2잖아.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표시해서 1대 1로 표시할 수 있고 이 빵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차이가 2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두 칸을 밀 수 있다는데 두 칸을 밀 수 있다가 뭔 말이냐면 말을 들었어요. 1, 0이어서 1, 0이 이렇게 두 개 있어. 그럼 내가 1, 0을 1대 1로 쓸 수 있지. 자, 그랬을 때 1, 0, 1, 0이 자손에게 나올 확률을 봐봅시다. 나올 수 있는 게 대문자 2개짜리, 대문자 1개짜리가 2개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대문자 1개짜리는 1개. 확률 B로 따지면 1대 2대 1이에요. 자, 근데 1대 1이야. 1대 1에서 내가 만약에 한 칸을 밀었어 봐. 1대 2대 1이죠. 자, 똑같아졌잖아. 한 칸 차이면 1대 1을 만들었어. 근데 1칸만 또 있어. 그럼 한 칸에 미세요. 근데 만약에 두 칸 차이야. 그럼 두 칸을 미세요. 자, 1대 1에서 두 칸 차이 났죠? 두 칸을 밀게요. 1대 1. 확률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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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또 두 칸이 있어. 그럼 두 칸 밀어야 돼요. 두 칸 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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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 총 확률이 1대 1대 2대 2대 1대 1이고 너가 분모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너를 싹 다 더한 값. 싹 다 더해주면 8입니다. 8이 나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분모가 줄 수 있는 필수 대문자 개수. 만약에 분모가 지금 1, 0, 1, 2빵, 2빵인데 둘 다 0, 0, 0을 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 가까워 친 게 분모가 줄 수 있는 대문자 개수 시작이거든. 0개부터 줄 수 있으니까 분모가 줄 수 있는 건 0, 1, 2, 3, 4, 5. 따라서 지금 대문자 3개 나갈 확률이 이거거든요. 8분의 2. 즉 8분의 2 이겁니다. 자, 따라서 최종 너가 구하는 값은 2분의 1에서 이거 두 개 곱한 걸 뺀 거예요. 자, 그 결과 답을 내면은 지금 답이 두 개 날라가니까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뺀 8분의 3일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S값 어떻게 구해요? 할 텐데 S값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의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0, 1, 2, 3, 4, 5, 6인가? 6가지죠. 0부터 5까지니까 6개가 t 더하기 s란 말이에요. t가 아까 몇이었죠? t가 3 나왔고 s도 3 나왔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표현 말수를 안 줬어. 근데 다만 부모의 유전자를 싹 다 줘. 자, 그럼 너가 직접적으로 파스칼을 만들어 놓고 S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역산도 가능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유평에서 기출 요소 혹은 EBS 연계 요소가 됐던 걸 다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EBS를 안 한 N수든 현역이든 먼저 EBS 특수한 싹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3, 4개년 기출에 있는 기출 요소들은 웬만해서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 뒤로 그게 안 됐던 학생이 그걸 다 하면 아마 구모가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시기 때 구모를 보고 남은 기간에 이제 실전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